안녕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까만형 김범훈입니다. 네, 모트라인 윤성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꾸 리뷰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댓글에 봤는데 윤성로 씨 좀 이제 그만 나와달라고 하는데 옆에 좋은 러닝메이트를 좀 이렇게 붙여주려고 제가 누구냐? 궁금하네 나도. 그 또라이들을 위주로 지금 몰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흥을 돋궈줄 수 있는 좀 더 유쾌하게 재미있게 중요하지. 그런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제가 이제 좀 열심히 물색을 하고 있다. 섭외를 하고 있으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테슬라 네. S90D 네. 차량이지. 해외에서는 다른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네. 말도 안 되게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나오는 그 모델은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네, 그게 이제 없지, 모델명이 앞에 P가 붙어요. 모델 S, P100D, 뭐 P90D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붙는데 그 모델이 이제 제로백 2.5초. 그렇지, 2.5초 구현해주는 그 모델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주변에도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 내가. 이게 사운드가 좀 나야지. 엔진음, 배기음이 없으면은 사실 그 무미건조하게 그걸 어떻게 운전을 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들 하시고. 그치.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거든. 맞아. 근데 내가 이 차를 좀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차에서 나는 그 모터 소리가 매력있지. 점점 이게 매력에 빠지고 있어 지금. 맞아. F1 사운드가 내연기관인데 모터 소리가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미션에서도 같이 버무려지면서 나는 사운드거든 그게. 근데 얘는 기계음, 완전 기계음만 나는 거야. 그냥 폭발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 모터 돌아가는 그 사운드인데 맞아. 되게 멋있게 느껴져 솔직히. 진짜 멋있어.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이거를 좀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가보자. 네. 딱 처음에 첫 디자인 느낌이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애매한 듯한데 좀 애가 좀 날렵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사실 좀 받았어 디자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뭐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도어 막 이렇게 촥 손잡이 막 촥 나오고 막 약간 무서웠어. 손가락 잘라질까봐 넣다가 안으로 뚝 들어갈까봐. 그 4도어 쿠페가 지향하는 요즘에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 형이 타고 있는 아우디 A7도 마찬가지고 폴쉐 파나메라 뭐 그런 라인들이랑 좀 공통분모를 이루는 디자인인 것 같아. 맞아. C필러들이 이렇게 뒤에가 낮으면서 뒷좌석은 좀 불편하지만 스포츠 쿠페 같은 스포츠 쿠페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자, 형 잠깐 미안한데 뒷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차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 그치. 차가 굉장히 낮아 지금. 루프라인도 굉장히 좀 밖에서 보면 유려하잖아. 맞아. 루프라인도 낮은데 문제는 이 차가 배터리를 아래다가 너무 두껍게 깔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다고? 바닥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뒷자리에 앉잖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뒷자리가 이거보다도 더 많이 떠. 뜬다고? 이 뒷자리는 사실 그 어른들이 타고 장거리를 가기에도 사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그치, 그건 좀 불편할 수 있지. 시트가 보통 이게 보면은 시트도 우리 이렇게 딱 전동이든 뭐든 이렇게 위로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그 앉은 키가 다 다르니까 이거를 높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돼. 보여?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반달처럼. 오케이. 그 느낌이 있어. 그 형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좋아하거든. 이 부분은 시트 포지션은 이게 낮아서 좀 낮은 감이 있긴 한데 시트의 포지션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게 조정하기가 너무 좋다. 이 부분은. 이제 시트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고요. 뭐 시트 자체는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체격이 솔직히 크잖아. 체격이 큰데 비해 시트가 작은 것 같아. 앉았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리고 시트 포지션 딱 타가지고 스티어링을 딱 잡았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와서 드라이빙 포지션 자체는 정말 잡기는 편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얘 디자인이나 가죽 재질 뭐 이런 거는 이제 문짝 이런 디자인을 넣으면은 뭔가 되게 막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막 주려고 말도 안 되는 곡선들을 막 넣었어. 여기 보면은 막 슈아 막 이렇게 막
아 근데 지금 독사 이렇게? 문짝에 제일 하자가 뭔지 빨리 얘기해줘. 아 그래 뭐야 수납함이 없잖아. 아무것도. 이 문짝에 도어 포켓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네. 이거 무슨 저 프라모델 탄 줄?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지금. 실용성이 없어. 디자인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리고 정말 이제 딱 보면은 이걸 타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대빵 큰 게 여기 하나 딱 달려 이게 있잖아.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 와 이거 진짜 내 손이 진짜 큰 편인데 내 손이 2개가 들어갈 정도면 정말 큰 거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얘네가 이걸 한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반자율 주행 해봤잖아.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완전 자동 주행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레벨 4까지 되지. 사실 그날 저녁에 내가 너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한번 타봤잖아. 나 사실 깜짝 놀랐거든 진짜. 진짜 엽기지.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이런 시골길이잖아 지금. 이런 시골길에서도 했는데 차선과의 상관없이 지 스스로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잡아가는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시 이걸 디스플레이로 얘기를 하면은 자율주행이 됨으로 인해서 안에서 하고 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 거야 이걸. 말 되네. 왜냐면 이 안에서 막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여기서 아까 보니까 이제 뉴스 기사도 뜨고 인터넷 되고 뭐 보고 하는 걸 내가 굳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든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토랑은 좀 맞진 않지. 형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이걸 또 바꾸려면은 너무나 많은 또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 일단 이대로 나가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지 내가 않을까? 한마디만 좀 거들어도 돼?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선을 잘 인식해. 그치. 차선뿐만이 아니라 양쪽에 카메라가 2대가 난 맨 처음에 이거 어라운드 뷰가 달린 건 줄 알았어. 양쪽에 카메라가 2개씩이 더 달려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이 자율주행 하는데 서포트를 하기 위한 카메라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차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차선, 옆 차선까지 다 인식을 해. 그리고 앞쪽에서도 이 앞에 차까지 다 인식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다 띄워줘.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차선의 센터를 잡아버려. 와, 나 이거 진짜 빨리 또 상 한번 줘 빨리 또. 빨리 앨런 머스크한테 상 하나 줘 빨리. 야, 앨런 머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앨런 머스크의 회사잖아. 근데 배경이 그거 알아? 일단 우리 역사도 한번 읊고 가자는 얘기야 지금. 그래 갑자기 또 역사가 나오네. 그래 하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 근데 맞지.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이 사람이 설립을 했지. 근데 중요한 건 창시자가 따로 있어. 그 사람 이름이 테슬라야. 그래? 근데 더 재밌는 얘기로 또 더 올라가 볼까? 19세기 말쯤인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천재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직류전기라 그래가지고 DC 볼트 그 DC 있잖아. 그 전기를 만든 사람이야. 근데 테슬라라는 사람이 AC 전기를 이 사람이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머리는 똑똑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디슨 회사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에디슨은 얘기를 해. 야, 내가 만든 직류전기 이거 이 직류전기 DC로 이걸로 가야 된다 무조건. 근데 얘는 아니다. 교류전기인 AC로 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겁나 둘이서 싸운 거야. 전쟁을 한 거야 둘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왔어 얘가. 누가? 테슬라가? 테슬라가. 예. 그래서 웨스트하우스인가? 그 회사에서 그 논문을 쓴 게 있어. 테슬라라는 애가. 테슬라가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을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개발비를 얘한테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테슬라의 그 회사에 만들어진 게 그 웨스트하우스 거기서 만들어져서 회사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막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걸 막 기술들을 전 미국에다가 전기를 다 송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그게 테슬라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테슬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사람이 대단한 그거를 내용을 보고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테슬라라는 회사를 이름을 적어서 만든 게 그게 테슬라라는 거야. 근데 뭐 앨런 머스크가 가고 있는 길이 일단 차가 뭐 족같고 뭐를 다 떠나서 너무 멋있어. 멋있지. 정말 자기 대단한 사람이고. 꿈을 하나하나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 응? 진짜 너무 멋있는 거 같으니까 빨리 상 한번 드려. 앨런 머스크 형님 짱입니다.
상 드리고 싶습니다. 야 도대체 이놈의 상 드리면 우리 디스플레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OS를 네,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터치감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중요한 거는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 자체가 느린 거예요. 다행히도 이 공조 장치들이 다 완벽하게 풀 터치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공조 장치가 풀 터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데 큰 불편함은 없더라. 보시면 자 인터넷 뉴스 기사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뉴스 기사는 그냥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눌러서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 속도는 느리네. 네, 느려요. 느리네. 일단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테슬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테슬라를 한국에 수입한 수입원이 잘못한 거야. 이거는 테슬라 코리아에서 차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KT랑 협약을 맺었어. 장기로. 이 차량에 쓰이는 통신 LTE 지금 인터넷 되잖아. 이 LTE를 사용자들한테 돈을 안 받고 KT에서 무선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그건 좋아? 그건 좋네. 돈을 안 내니까. 자 그럼 봐라. 여기 내비게이션을 한번 끌고 와볼게. 자 내비가 뭐 좀 이상하지?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 정말 거지 같은 것 같아. 이렇게 가고 있어. 만약에 저 뒤로 가잖아? 그럼 얘 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방향을 위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그거를 내비게이션을 이제 헤딩업 모드로 놓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지금 북고정 상태거든? 무조건 북쪽만 바라보고 있어. 앞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보니까 이 맵이 뭔 줄 알아? 뭐야? KT 맵이야. KT 맵 들어는 봤어? 아니 처음 들어봤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최첨단을 날리는 차가. 응? 이게 앨런 머스크가 미국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개하겠어 지금. 그건 맞고 칭찬해줄 거 칭찬해주고 깔 건 까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차야. 뭐가 됐던. 그래서 주행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하자고. 이제 진짜 주행 질감 평가를 하러 갈 거야. 이게 주행 느낌도 스포츠성도 약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너무 이게 막 모든 게 다 짬뽕되고 막 믹스된 느낌이라 오묘하다. 느낌이 오묘해. 막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자 순간 가속. 야 이거 차 왜 이러냐. 오. 겁나 불안하네 차. 야 고속 코너를 감는데 차 너무 불안해. 이 차가 400마력이야. 이 차가 이 400마력이 내연기관차의 400마력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초반 스타트 물론 빨라. 잘 나가.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했던 243 AMG가 400마력대 차야. 근데 그 느낌도 빠르기는 했는데 기어비로 촘촘하게 해가지고 뭔가 힘을 전달하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초반 스타트 때 4륜구동의 그 느낌, 그 트랙션이 받았을 때 그 느낌들이 나쁘진 않았었어. 꽤 빠르다고 느껴졌어. 이 녀석은 400마력대의 그 힘을 트랙션이 모터의 시작이 마치 온오프를 전기가 온을 딱 했을 때 그거를 한 방에 400마력을 확 쳐주니까 순간적인 스타트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초반에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가속 리스폰스가 어마어마하다.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래서 응답성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머리가 순간 띵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차에서 그 느낌이 와. 살짝 와? 그 느낌이 살짝 오더라고 스타트 때. 근데 문제는 얘도 그 힘을 그렇게 내긴 하는데 전기잖아 말 그대로. 그 400마력이 결국은 중간에 한 140, 16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조루 같은 느낌이 나겠다. 사실 맞지? 맞아. 그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는 시청자들이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코너에서는 왜 아까 어떻길래 그렇게 왜 불안하냐면 차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코너 속의 코너인데 드라이빙의 이해와 무게중심에 상관된 이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차를 자 브레이킹에 쓰는 차가 앞으로 이렇게 쏠렸어. 근데 리어가 리번프가 없으면 이렇게 털린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그럼 반대로 가속을 했을 때 차가 어떻게 될까? 거꾸로지. 이렇게 되겠지. 이제
앞쪽이 이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눌렸지 하중이. 이렇게 눌렸으면은 우리가 조향하는 바퀴가 어디 있어? 앞에 있지. 그러면은 앞에 프론트 그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립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은 조향하기가 핸들이 쉽게 돌아가는 만큼 그치. 조향은 안 되겠지. 조향은 안 되지. 핸들만 픽픽 돌아가는 거지 그립이 없는 거라고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차량의 이 차량의 2,200kg의 무게 중에 뒤쪽 하중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차가. 그런 거 같아. 이 하중 중심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다 가속을 쳤네? 그럼 더 제껴져겠지? 그러면 코너링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네? 얘는 기본이 코너링을 할 때 이렇게 시작된 상태로 코너를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 상태로 코너를 시작을 하려는데 고속에서 속도가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립이 많이 떨어지거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타이어 그립이 없는 상태에서 가속을 치려니까 어떻게 돼? 뒤에 하중은 더 높지, 프론트 앞바퀴 그립은 없지. 이러니까 바깥쪽으로 핸들은 감았지만 언더스탠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 차를 고속 코너에서 어떻게 운전해라 라고 좀 팁을 좀 드려. 팁을 좀 준다면은 천천히 가야지.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400마력짜리 차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전기차도 뭐든 뭘 해서 직발만 해야 돼 지금. 그래 400마력짜리 차를 만들어 놨는데 고속에서 너무 불안한 거지. 자 그리고 형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 느낌을 한번 좀 얘기해주고 갈 수 있을까? 제동?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느낀 진짜 많은 하이브리드 차들과 전기차들은 나는 정말 하나같이 브레이킹 느낌이 그렇게 항상 이상했어. 잠깐 제동 한 번만 해볼게. 조금 가다가 자 풀브레이킹. 잘 쓰는데?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페달 느낌이야. 페달 느낌이 이질감이 많이 없지 않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물론 이질감이 드는 건 맞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적응을 한다면 30분이면 적응할 것 같은데 그냥 30분만 운전하다 보면. 그치?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타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느낌이었어. 자 지금 와인딩 로드 살짝 왔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서스펜션이 댐퍼 느낌이 또 차는 또 딱딱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딱딱해 지금. 맞아 좀 댐퍼 느낌은 또 딱딱해요. 하드한 편이야. 이게 이렇게 만든 게 글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차를 배터리를 워낙 많이 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쇼크 댐퍼는 엄청 하드하거든? 근데 차량의 롤을 받기 전에 이전에 무게 중심이 너무 뒤에 편향이 돼 있다 보니 이거는 그냥 이 문제야.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다 엉망이 된 거야 지금 차가. 그리고 이거 지금 봐봐. 이거 봐봐. 방지턱 딱 찍는 거 있지. 이게 왜 이렇게 찍는 게 뒤에 중심이 무게가 더 많이 실려 있으니까 이게 빵 찍는 게 심해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주행에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화물차에다가 짐 이빨이 다 때려 싣고 그냥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으로 고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사람들이 차를 tas을 때. 맞아.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고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드라이빙 교육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운전을 왜 배우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왜? 그 오버스티어 이렇게 잡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자기도 막 이렇게 막 드리프트하고 막 이런 걸 다들 해보고 싶고 내가 내 차를 컨트롤하고 싶어서 배우러 온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오버스티어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날아가면 큰일 날까봐. 근데 실제로 드라이빙을 좀만 배우잖아? 제일 무서운 거 나도 지금 항상 운전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 언더스티어. 브레이킹 제동했는데 코너 안 감기고 이랬을 때 언더스티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야 사실. 근데 이 차에 이런 하중이 걸려있는 거 언더스티어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코너를 쏘실 때는 운전 팁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하중 설명도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 가속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코너를 오기 전에 직선을 달려오다가 브레이킹 가지고 하중을 앞으로 눌려놓고 스티어링을 원하는 코너의 방향대로 맞춰서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세요. 그 운전을 하시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차뿐만 아니라 엔진이 뒤에 있는 차들의 운전 방법이기도 해. 프론트에다 하중을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줘라. 그런 기술을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와인딩 한번 조금만 달려볼게. 네. 불안해. 와, 근데 딴 건 모르겠는데 악셀 리스폰스는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죽인다 진짜 이거. 와, 뒤뚱뒤뚱 뒤에 막 중심이 다 쏠려 있으니. 생각보다 쇼터는 잘 되네. 그래? 생각보다는. 근데 노면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량의 그 타이어는 이 녀석이 가진 출력 대비에는 너무 안 좋은 걸 꽂아놓은 것 같아. 이거 기본 타이어거든. 기본 타이어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21인치까지 옵션으로 꼽혀. 얘는 19인치야. 서킷에서는 언더스티어를 가지고는 있어. 성향 자체가 이미 중심에서 그런 걸 가지고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 카바를 쳐줄 수 있는 게 순간적으로 빠른 이 악셀 반응 속도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폭발됐을 때 그 가속 때문에 그 로스 타임을 이걸로 카바를 칠 것 같아. 그냥 느낌이 불안한 거는 사실은 있긴 있는데 운전만 조금 잘하고 하면은 카바를 치면서 차를 좀 재밌게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약간 재밌었어. 약간.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서킷으로 이제 가지고 서킷에서 가져와서 얼마나 빠를 것인지. 지금 소름 돋았어. 왜? 궁금하거든 나도.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제 일단 김방문 선수가 리뷰하는 거는, 저와 리뷰를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테슬라 리뷰를 김범문 선수가 끝내고 인제 서킷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공기 저항을 좀 최소화해서 서킷 기록을 최대한 좀 앞당겨 보고자 세차를 잠깐 하러 왔습니다. 모트라인 카케어 제품에 지금까지 4종류가 있었는데 그 다음 제품이에요. 마야웍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유리막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의 주 성분을 이루는 게 SiO2라는 성분인데요. 이제 셀프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림성이 좀 안 좋아져요. 시공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왁스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유리막 코팅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SiO2 성분이 정확히 7%입니다. 7%씩이나 함유를 하면서 진짜 편하게도 사용하는 물왁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키포인트인데요. 이게 발림성이 정말 좋아요. 얼룩이 진짜 많이 남지 않아요. 요거는 왁스입니다. 그래서 좀 고유의 색감도 좀 깊은 색감도 좀 끌어내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지력과 그리고 간편한 시공, 그리고 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린 어디 가? 인제 가서 언제 오나? 지금 저희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저희 건물 지하 주차장 4층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테슬라 차저가 하나, 둘, 셋, 넷, 다 6. 벌써 6대나 충전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점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테슬라에서 돈 다 들여서. 저희 건물에 있었던 것도 테슬라 전용 충전기긴 한데 지금 요거는 슈퍼차저예요. 그래서 1시간이면은 거의 완충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거 갖다 대면 열린다 그랬어요. 가까이 대면. 이거를 가까이 대라고? 네. 뒤질래? 여기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전기 충전비도 안 받아요.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전기를 테슬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해주겠다, 나눠주겠다. 우리도 친환경 에너지를 얻어서 이 친환경 에너지를 테슬라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대로 다시 퍼뜨려주겠다 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발상을 이렇게 지금 실천으로 현실 세계에서 옮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고, 진짜 한국에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고 잘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그 김범훈 씨가 항상 하시는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한테 상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 테슬라 S 차량을 빌려주신 우리 울트라 비님 너무나 차량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이 그 자동차 게임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차에 워낙 또 관심과 열정이 또 많으신 분이라 파워풀 로고를 노리고 계신다고, 네, 그러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 S에 관해서 관련된 자신이 내 차를 구매를 해서 써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차주의 입장, 오너의 입장에서 쓴 글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전기자동차 테슬라 S가 인제 서킷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오토파일럿이 서킷이 될 것인가. 잠깐 한번 해볼까요? 되나? 궁금하네. 안돼 바로 안 된다고 나와요. 그냥 뭐라고 뜨냐면 오토 스티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센서가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니까 스티어링 자체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쇼겁슈바의 느낌이 상당히 하드한 느낌이 좀 어제 약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짱짱하고 하드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느낌이 서킷에 오니까 승차감 좋은데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거는 스티어링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져요. 네, 차가 딱딱하다 보니 움직여지는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내가 스티어링이 빨리빨리 먹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조금씩 속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풀브레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동 능력, 제동은 상당히 좋네요. ABS도 다 터지고요. 자, 풀가속, 자, 풀브레이킹. 자, 제동 능력 대비 타이어는 가지고 있는 차량의 능력 대비 타이어는 안 좋은 게 브레이킹을 하면서 느껴지네요. 제동을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에서 받아주지는 못해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스티어링이 떠는 느낌이 계속 되게 안 좋네요. 기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휠 밸런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핸들이 떠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서 오네요. 자, 가장 느낌이 좋은 건 악셀 리스폰스가 진짜 살벌합니다. 악셀 리스폰스. 그 코너링 중에 들어오는
이 CP 이후에 악셀 딱 쳤을 때, 자, 이 느낌 치고 나가는 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계속 깜빡. 오, 지금 살짝 노면이 미끄러워서 살짝 나갈 뻔했는데, 자, 현재 속도 170, 180, 190, 194. 씨. 와, 일본 코너 들어가는 순간에 차가 완전히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잠깐 일어났었거든요. 자, 일단 트랙션 컨트롤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자, TCS가 꺼지지 않아서 손해를 조금 보는 구간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현재는. 자, 뒤에 M 한 대가 쫓아오고 있는데요. 자, 제동 자체가 잘 안 돼요, 지금.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한 개로 바로 달리자마자, 자,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차가. 자, 미안합니다. 제가 좀 랩 타임을 끊어야 돼서 비켜주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날아다녀요. 이 타이어로는 서킷을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어요. 밖으로 나가요. 언더스티어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자, 하지만 기록은 2분 2초대가 나오는데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해서 아까 1번 코너를 들어가면서부터 풀브레이킹을 이 차량 같은 경우 한 번도 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모든 것들이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모든 차량들은 이렇게 한계 주행을 해봐야지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알게 되네요. 오늘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도 지금 이 풀브레이킹을 한번 하고 나서 브레이킹 담력이 페달이 지금 상당히 끝까지 깊숙이 지금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아주 하드한 주행을 잠깐 순간적으로 딱 한 바퀴 딱 했는데 매우 불안한 느낌이 차에서 나네요. 자, 잠깐 피트로 들어왔다가 이거 트랙션 끄는 것도 좀 한번 보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왜? 무서워. 왜? 불안해서 차를 못 타겠어. 진짜? 진짜 무서워. 일반 도로에서는 상당히 좋았던 것들이 꽤 많고 칭찬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서킷으로 딱 갖고 오는 순간 한계 주행 상태로 딱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400마력짜리 차예요. 400마력이 좀 넘는 차량인데 이거는 주행 관련돼 가지고 차를 설계를 했을 때 너무 간과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타이어도 지금 400마력대 차에 맞지 않는 타이어를 장착해놨어요. 예, 구디어로 일반 정말 완전 진짜 에쿠스나 이런 승용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차를 서킷에서 타면서 스티어링 조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티어링 조작을 제가 하는 것 자체가
틀어진 밸런스를 잡기 위한 조작 중에 하나예요. 제가 스티어링을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게, 그게 실제로 저희 레이싱 경기할 때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 빠른 차에서도 한계를 뽑아내기 때문에 계속 맞추는데, 사실 이게 아까 전에 차를 탔을 때 뭐 대단히 빠른 주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스티어링 조작으로 잡아내고 운전하면서 탔던 이유는 계속해서 밸런스가 많이 깨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주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진짜 깔 거는 확실하게 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똑똑한 차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일반 도로에서는 막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만들어 놓고 인정할 거 인정해 주는데, 한계 주행 능력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나서 진짜 그냥 직발, 메인 스트레이트 그냥 직발만 빠르게 쏠 수 있는 차.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한계 제어나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차. 네,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요. 온다. 좋아. 테슬라를 저희가 리뷰를 했어요. 맞아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만큼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관심을 많이 가는 차량이죠. 네. 일단은 차량을 타보면서 네. 정말 신기했던 게 그 반자율 주행, 네. 그 부분 오토파일럿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네. 어느 부분에서 놀랐냐면, 네. 제가 타고 있던 차량에도 사실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네. 얘는 진짜 반자율 주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범 감독님께서 일상 주행 영역에서 굉장히 사실 호평하셨단 말이에요. 네,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네. 그 얘기 이렇게 진짜. 타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지금 차를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정리한 네. 것 중에 지금 이게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실사용 구간, 영역 구간에서 상당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튜닝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튜닝샵을 방문을 하건 혹은 어떤 제품을 사서 튜닝을 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네. 차가 네. 바로 다른 차로 변신을 한다는 점. 한 가지 재밌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 차를 리뷰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이 네. 차의 제로백이 4.5초였거든요. 네. 이 동일한 차가 저희 리뷰 끝나고 나서 센터에 들어갔는데 최신 펌웨어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최신 펌웨어를 업데이트했더니 제로백이 몇 초가 된다? 몇 초죠? 3.5초. 그리고 일단은 그 서킷을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이거 호평이 있었겠죠. 이거는 사야 된다. 네. 무조건 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네. 고속으로 조금 달려보고 네. 서킷을 딱 가는 순간 네. 아직은 안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리어가 너무나 무거운 상태로 차를 이렇게 다닌 거예요. 네. 네, 주행을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네. 이 상태로 다닌 거예요. 네. 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 이 조향을 하는 바퀴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네. 계속 이렇게 떠다닌 거예요. 차가 네. 이렇게 네. 떠다니다 보니 네. 너무나 고속에서 밸런스가 네. 상당히 불안한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비작 대표님하고 하체 밸런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에어매틱 쇼바를 장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어매틱 쇼바가 들어간 게 이 차량의 주행 질감 때문에 이 서스펜션을 넣는 느낌이 아니라 이 무게를 어떻게든 좀 맞춰보려고 한 세팅이었지 않았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이 프론트 쪽으로 앞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네. 프론트 쪽 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네. 모양상으로 약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이쪽 프론트 휀다 쪽 보면은 네. 휀다의 높이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네. 이 휀다의 높이가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짧죠. 네, 굉장히 짧아요. 네, 순정차들 웬만한 차들 보면은 이게 네, 길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게 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롤 센터 자체를
전체적인 그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를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펜다 프론트 펜다 쪽이 상당히 짧아져요. 그러면은 무게 밸런스가 원래 엔진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서 차량의 움직임을 상당히 좋게끔 프론트의 그립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롤센터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자체는 리어 밸런스가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무게 중심이 너무나 뒤에 쏠려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프론트 그립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맞추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제대로 잘 맞춰져 있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의 가장 큰 부분이 주행에서 너무나 이게 그냥 일반 평지를 다루는 시내에서는 괜찮은데 와인딩을 탄다거나 혹은 조금 코너를 좀 급한 코너를 탈 때에는 프런트 언더스티어 성향, 앞쪽에 그립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이런 서스펜션 구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받아주지를 못했던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강제적으로 드라이빙으로 브레이킹을 살짝 해서 프론트에 하중을 주고 주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미 너무나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왔었어요. 서킷을 가는 동안의 고속도로 그리고 서킷 가서부터 너무나 제가 완전히 폭평을 하게 됐죠. 안전성으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서킷에서 차를 탈 때 되게 즐거운 차가 있고요. 되게 불안한 차가 있는데 이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차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내가 마치 가벼운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일본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딱 하는 순간에 이 차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동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중량, 그 무거운 중량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도는 많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브레이킹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서킷을 타면서 사색이 됐었고 나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마도 우리가 서킷에서 가장 필요했던 이런 이유를 우리가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서킷 타면서. 그리고 뭐 디자인이 굉장히 좀 유려해서 저는 굉장히 소음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전기 모터니까 당연히 차는 조용하지만 한 가지 실망했던 부분은 이제 풍절음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이 차를 생각하고 만든 것 자체가 그냥 컴퓨터를 만든 거지 대단한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그렇게 테스트는 안 한 것 같아요. 바람의 영향을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고 가야 되는데 뭔가가 바람이 소용돌이가 디자인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다 보니 바람과 바람에 만나는 소리가 주행풍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테슬라를 지금 타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거고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를 지금 현재 사시려는 분들과 이미 구매하셔서 타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론트 하중이나 프론트 그립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가속력을 믿고 쏟아가는 정말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주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고생하셨고 저희 다음 차 뭐죠? 다음 차 BMW X3 2.0 디젤인가요? 2.0 디젤 엠팩이 들어간 모델이고 그렇죠. 2018년형 2000km 탄 따끈따끈한 신차를 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리뷰를 했으니까 그분들 또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토라 인터뷰였습니다. 이거 하자. Mochline, the more the faster.